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지난해에는 원포인트 개헌을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추진하실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 원포인트 헌법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세력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건 아닌가요? 그 숙제는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에서의 폄훼가 여전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입장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견해 하나하나를 모두 완전히 말살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역시 그건 또 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이 우리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역시 같은 기준으로 중요합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오시느냐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광주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제가 장관이 된 이후에 매년 광주에 와서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거는 정당의 대표고요. 정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5월 정신, 민주주의를 수호한 정신을 잘 기리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아까 헌법 수록에 대한 현수막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저희 당의 그동안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의 그동안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금 민심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헌법 절차는 우리가 헌법이 개헌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헌법에 대한 이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의 문제.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가 헌법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명확하게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데요. 절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 개정의 절차라는 것은 또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말씀해 둔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국무위원으로서 오셨을 때랑 비대위원장으로서 오셨을 때랑 감회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곳에 사실 여러 번 왔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쯤에는 사실 그게 뭐 이런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치열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광주를 처음 배우고 그리고 대학가나 이런 데서 광주의 그 비디오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몰래 보던 그런 시대의 말력 정도였거든요. 제가 92년, 93년 경에 이곳에 와서 윤상현 열사의 묘역에서 왔던 생각이 납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때의 마음이나 그리고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두 차례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그런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려울 때 지켰던 정신입니다. 저도 정치 며칠 안 됐는데요. 지금의 초심으로 정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개헌 관련해가지고 지난해에는 원포인트 개헌을 올해 열리는 총선에 같이 시도하는 거를 양당이 둘 다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은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추진하실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헌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굉장히 헌법적인 이 숙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압니다. 그 절차적으로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 절차적으로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헌법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역시 국민 투표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세력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건 아닌가요? 그 숙제는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광주에 오시면 5.18 무역 참배로 시작을 하는데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먼저 참배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항상 당황스러운 것이 제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시니까 저도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어떤 이 법치주의, 그리고 어떤 항거에 이 불의에 항거하는 레가시는 꼭 이 5.18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29년에 광주 학생운동도 있었고요. 저는 그 점을 충분히 기리고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많이 국민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못지않게 우리가 100년 아직 좀 덜 됐는데요. 광주 학생운동 들불처럼 퍼져나가지고 아까 보셨지만 여기 있었던 학생들의 어떤 이 의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이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점도 충분히 기념하고 제가 정치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본받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현충원에서 원래 일정은 현충탑이었는데요. 거기에서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된 계기도 있나요? 제가 처음에 광주 일고 거기 가자고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약간 착오를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예, 그러면 예. 학생 광주- 독립운동 기념탑을 가지고 예, 저는 광주 일고에 있는 네, 그 탑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예. 광주를 상징하는 1980년에 저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자님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저 이후의 세대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에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그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정책으로서, 예산으로서, 행정으로서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가 광주에서 소수입니까? 아닙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도시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선을 기적적으로 이겨서 집권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우리가 소수라고 움츠러들지 마십시다. 우리는 광주, 호남을 책임지는 여당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더 잘 살게 해드립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분들이 과거 정권에서 실망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채워드립시다. 우리가 뭐 기대하고 하지 말자고요. 다만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 권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이 나라의 삶이 더 나아지는지 보여줍시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광주에서 꼭 당선되고 싶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냥 허언이라든가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우리 모두에게 멋진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개헌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5.18 유공자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이 관계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과거의 어떤 전례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에 구애할 문제는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넥타이 하기 좀 그렇잖아요. 회장님 그때 국민의힘 수천 공을 많이 들였고 동부권에 전남 동부권에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요. 천하람 위원장도 탈당을 했고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인물, 어떤 전략으로 호남을 공략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우리 지금 호남에서 아까 보셨던 헌신하시는 분들이 결코 부족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호남에 충분히 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지역에서 소수 당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기도 합니다. 호남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하는 정책, 그동안 호남이 지지했던 정부가 해주지 않았던 정책, 미뤘던 정책들을 저는 과단성 있게 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꼭 비유는 아닙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을 일하면서 진영과 상관없이 억울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는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가 안 했던 인혁당의 빚고문 해결이라든가 군에 있어서의 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오히려 했고요.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그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집권당이고 호남이 원하는 정책을 정교하게 보여드리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호남 이 국민들께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설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에서의 총선 의미와 호남에서의 총선 의미를 한 번만 더 컴팩트하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전히 사실은 5.18에 대한 정신과 왜곡과 헌법 수록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했지만 보수 진영에서의 폄훼가 여전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입장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고 그 견해 하나하나를 모두 완전히 말살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역시 그건 또 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역시 같은 비중으로 중요합니다. 그 점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5.18 여전한 폄훼에 대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걸로 가름해 주시는 예, 예.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아니, 전국 총선 의미와 뒤에 또 있잖아요. 자, 한 분만 하세요. 예. 너무 편향적입니다. 거기,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한 분만 받을게요. 위원장님 어제 문재영입위원장 비롯해서 당내 주요 보직들의 유임을 발표하시면서 효율성과 연속성을 고려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거에 대한 불가피성이 더 강한지 아니면 해당 분들의 당에 필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신 건지 어떤 배경인지 궁금합니다. 둘 다입니다. 지금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어떤 과정, 그것을 새로 완전히 새로부터 시작한다면 그 효율성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세부는 제가 같이 일해보니까 유능하고 열정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핵심은 중요한 문제를 제가 책임지고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인재영입위원장 맡은 데 대해서 일각이 영남권의 물갈이 신호탄 아니냐, 직접 칼을 쥐겠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고요. 공천과 인재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기는 공천할 것이고 과정이 공정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공천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는 이겁니다.
다만 그 두 가지는 이기는 내용의 공천, 절차가 공정하고 멋있어 보이는 공천, 이 두 가지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 많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 충돌하는 현실 세계 지점에서 제가 사심없이 국민과 우리 당이 승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그 균형을 잡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현역 의원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갑자기 거기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이 가장 국민들께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 보시기에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는 제시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